안녕하세요. 챕터 5 운동의 법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5는 힘, 질량, 무게, 마찰력의 정의와 뉴턴 법칙에 대해 다루며 3개의 이론과 1개의 문제풀이를 구성해 총 4개의 영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물리에서의 힘과 뉴턴의 제1법칙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자주 사용하는 이 힘이란 용어는 그 물리에서는 정의에 기반해 정확히 사용해야 합니다. 힘의 정의는 물체의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우리는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운동 상태란 속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것은 힘이 작용한다는 것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 말하고 대문자 n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1뉴턴은 1kg m/s 제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힘이 작용하는 것은 접촉에 의해 물체에 작용하는 접촉력과 떨어져 있어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장힘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접촉력에는 정지한 용수철을 이렇게 모양을 변형시키는 용수철 늘리기, 또는 수레를 끌어당기기, 축구공 차기, 용기의 벽을 밀어내는 기체 분자에 의한 힘 등은 전부 다 우리가 접촉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힘은 중력, 전기력, 자기력 등으로, 이 힘들은 서로 두 물체 사이가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면 미시적 관점에서는 사실 접촉력 역시 전기력이라고 하는 장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모든 것은 다 장힘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거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통 접촉력과 장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기본 힘은 우리가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으로 네 가지 힘이 가장 기본 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고전물리에서는 중력과 전자기력만 다루고, 강력과 양력은 정말 마지막에 핵물리학 다룰 때 그때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슬라이드는 힘의 개념인데, 힘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했는데, 일단 앞으로 다룰 내용은 보통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다음에 용수철 공부할 때, 탄성력 공부할 때 좀 주로 다루고, 당분간은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체를 당분간은 강체라고 하는 것으로 가정을 좀 할 텐데, 여기서 강체란 물체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말 단단한 물체라고 하는 이상적인 물체라고 가정을 하고 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뉴턴의 운동 법칙은 총 3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뉴턴의 제1법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턴의 제1법칙을 알려면 관성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관성틀은 같은 말로 관성기준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는 같은 말로 관성기준계라고도 하고, 또는 줄여서 관성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성기준틀이란 그 정의를 한번 보면, 한 물체가 다른 그 어떤 물체와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상호작용은 서로 힘적 상호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이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는 기준틀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때의 기준틀을 우리는 관성기준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선박 위에 이렇게 선박이 있고 그 위에 어떤 테이블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에어 테이블이라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공기가 계속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위에 이렇게 하키가 올려져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박은 처음에 만약 정지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요. 하키는 외부로부터 그 어떠한 상호작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 이 선박에 서서 이 현상을 관찰하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이 물체, 즉 하키의 가속도가 0으로 측정되므로
이때 관찰자 좌표계는 관성 기준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지 기준계는 관성 기준계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선박이 정지해 있지 않고 등속도 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선박이 등속도 운동을 하더라도 하키의 가속도는 0으로 측정됩니다. 여러분들 등속도로 운동하는 자동차 안이나 기차 안에서 물체의 그 운동이 정지한 상황에서와 동일한 것으로 한번 경험해 본 것을 한번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우리가 이야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 내용에서 배운 것 중에 정지한 좌표계와 그 정지한 좌표계에 대해서 등속도로 운동하는 좌표계 같은 경우는 물체의 가속도는 측정하는 관찰자가 S 좌표계든 S 프라임 좌표계든 똑같이 같은 가속도로 측정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선박 중에서 정지한 선박에 있는 관찰자가 이 하키의 가속도를 측정한 것과 등속도로 운동하는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관찰자가 본 하키의 가속도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대 가속도 개념을 통해서 배운 적도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선박이 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버스가 우리가 급출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버스 안에 탑승한 사람들은 몸이 뒤로 기울어지거나 또는 바닥에 있던 짐이 뒤로 미끄러지는 것처럼 이 테일부 위에 있는 하키도 가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즉 다른 물체와의 그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이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키가 가속도 운동을 하는, 즉 가속도가 0이 아닌 기준틀이 또 되게 되므로 우린 그때 만약 이 선박이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때의 이 선박 좌표계는 우리가 가속 좌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가속 좌표계에서는 분명 이 하키는 그 어떠한 그 상호작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지 않는 기준틀이니까 우린 관성 기준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가속 좌표계는 우리가 비관성 좌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턴 법칙은 총 세 가지 법칙 모두 다 기본 가정으로 관성 기준틀 내에서 물체 운동을 분석하기 때문에 관성 기준틀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엄밀하게는 자전과 공전하므로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우리 관찰자는 모두 비관성 기준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과 공전 모두 다 원운동의 일부로 볼 수 있고 다 원운동은 대표적인 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실험실 좌표계 역시 전부 다 비관성 좌표계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자전과 공전에 의한 그 영향이 매우 사실 계산해 보면 작습니다. 그래서 지구 좌표계는 보통 관성 좌표계라 가정을 하고 일반적인 문제를 다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턴 제1법칙은 관성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관성 기준틀에서 볼 때 만약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이 없다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 즉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등속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뉴턴 제1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관성법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이유가 물체는 외력이 없으면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관성이란 용어를 썼는데 관성이란 물체가 속도를 변화시키려는 그러한 시도를 거스르려고 하는 성향을 말을 합니다. 앞서 우리가 힘의 정의가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했는데 물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 우리는 그 물체의 관성이 클수록 속도 변화가 작고 그 물체의 관성이 작을수록 속도 변화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관성을 통해서 우리는 물체의 질량을 정의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힘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힘이란 물체의 운동의 원인이 아니고 바로 운동 상태가 변하는 원인이란 점입니다. 사실 두 용어가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등속도로 운동하는 물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물체에는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계속 등속도로 운동한다라는 건 힘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운동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이는 사실 틀린 분석입니다.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이 물체에 오히려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힘의 정의가 물체의 그런 운동 상태,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우리는 힘을 정의해서 사용하기 때문이죠. 만약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면 그 물체의 속도는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따라서 힘이란 물체의 원인이 아니라 운동 상태, 즉 속도 변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5 운동의 법칙에서 질량의 정의와 뉴턴의 제2법칙 그리고 제3법칙에 대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